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 신입회계사 세 분을 모시고 저희 수험생들에게 팁을 들을 수 있는 동영상 촬영을 위해서 이렇게 모였는데요. 저는 IM1 본부에 재직 중인 박재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에서 막내를 맡고 있는 딜 4본부 이지수 회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텍스 마스코트 텍스 2본부 전혜빈입니다. 네, 저는 아이트 3본부 김영한입니다. 공인회계사는 또 전문직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전문직이라는 라이선스를 가지고 제가 이 직종에서 배운 지식들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성장을 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비전이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가 활용될 수 있는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수요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1차 시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럼 이지수 회계사님이 1차 시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CPA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이 되는데 1차 시험은 총 5과목으로 구분이 됩니다. 1교시는 일반 경영과 경제학, 그리고 2교시는 세법학과 상법학, 그리고 3교시는 회계학으로 진행이 됩니다. 1차 시험은 객관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상대평가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주의하셔야 될 게 40점과 회계학 60점을 넘지 못하면 과락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고른 공부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혜빈 회계사님 같은 경우에는 1차 시험 과목에서 그중에서 자신 있었던 과목이 있었나요? 제가 가장 자신 있었던 과목은 상법이었는데요. 저 1차 시험에서 상법 100점 받았었거든요. 상법 공부의 꿀팁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기출 문제에 나오는 선지를 잘 분석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형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를 잘 캐치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법에 좀 자신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1차 때 세법을 되게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세법은 약간 이해보다는 암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 막구를 익힌 다음에 거기에 이제 좀 변형되는 요소를 추가해서 공부하는 방법이 좀 1차에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는 조금 일찍 시작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경제학이 좀 많이 어렵게 나오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저는 경제를 8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경제에서 고득점을 했기 때문에 저는 경제도 좀 일찍 시작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경영학 같은 거는 언제쯤 시작하면 될까요? 일반 경영은 저는 정말 그때는 찬바람이 부는 시절인 10월에 시작하셔도 충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상법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일찍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8월이나 9월 달에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기가 틀렸던 포인트들, 이런 오답 포인트들을 조금 계속해서 보면서 실수를 줄이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실전 연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학원에서 나오는 시 중에서 모의고사가 진행이 될 텐데 그 모의고사에 응시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꽈락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과목이 꽈락이 나오지 않도록 밸런스를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수험 생활이 길다 보니까 주변에서 점수는 고득점이지만 그 경제 때문에 꽈락 나는 경우를 자주 봤거든요. 그런 꽈락을 안 나게 그 공부 시간을 배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모의고사 얘기가 나왔는데 주변에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저희 고시반 같은 경우에는 등수를 다 이렇게 응시를 하거든요. 1등부터 꼴등까지 다 하는데 꼴등인 경우가 1차 시험을 붙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모르잖아요. 1차 시험이 어떻게 붙을지는. 수험생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으로는 2차 시험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2차 시험은 다 아시다시피 이틀에 걸쳐서 치러집니다. 그리고 1차와는 다르게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세무회계, 재무관리, 그리고 회계감사라는 새로운 과목이 추가되고 원가관리회계, 재무회계 총 5과목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과목별로 60%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합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각 과목당 한 번씩의 유예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회계감사 같은 경우에는 2차 시험에 이제 새로 이제 들어오는 과목이잖아요. 그렇다면 회계감사를 보통 이제 준비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유예라는 방법이 있으니까 챙기고 가야 될지 아니면 버리고 가야 될지는 고민도 많을 것 같거든요. 저는 회계세법이 좀 1차에서 고득점으로 나왔다면 감사를 챙겨가는 것도 좀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공차기간에 만약에 감사를 준비한다면 지엽적인 건 제외하고 중요한 주제들만 챙겨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답안지를 리뷰해보는 스터디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쓴 답안지는 본인의 눈에는 최고일 수 있지만 남들이 봤을 때 조금 보완해줄 수 있는 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답안지를 공유해보는 스터디도 괜찮은 것 같고요. 자기가 좀 취약한 과목이 하나씩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취약한 과목은 스터디에 들어가서 그 스터디에서 또 잘하는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사람한테 최대한 지식을 많이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또 동차생이랑 유예생이랑 공부하는 방법도 다르고 공부하는 약간 퀄리티도 다르잖아요. 이 과목에서 유예생 때는 이렇게까지 깊게 공부를 해봤다, 이런 거를 좀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저도 원가랑 감사 유예였었는데요. 다양한 문제 유형을 접하는 연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원가에서는 당황하지 않고 뭐라도 쓰는 연습을 해두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수회계사님은 감사 1류이셨잖아요. 감사에 대해서 네. 조금 더 꿀팁을 전수해 주세요. 아무래도 저는 회계검사 1위이다 보니까 좀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보조적으로 공부를 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 과목 같은 경우에는 사례 문제 그리고 기준서 문제로 보통 구분이 되는데, 기준서 문제 같은 경우는 전 감사 기준서를 최대한 정확하게 써내려고 좀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사례 문제 같은 경우에는 GS나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통해서 좀 제가 거기에 맞는 적합한 절차들을 써낼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4유예생, 5유예생들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혹시 4유예생이나 5유생들을 위한 조언 같은 것도 있을까요? 저도 오유를 한번 겪었었는데 일단 오유가 뜨면은 제일 걱정되는 게 당장 1차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1차인데 한번 붙으면 웬만하면 다시 붙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단 1차 당연히 다시 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4유예생들은 보통 1차를 안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4유여도 만약에 제 상황이었다면 1차는 다시 봤을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2차 때 엄청난 힘이 되기 때문에 저는 4유, 5유는 1차를 꼭 보는 거를 저도 이 말에 동감을 하는 게, 저도 예전에 4유예생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흔히 말하는 유타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4유, 5유가 있다면 꼭 1차를 한번 다시 응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 3전 KPMG를 선택한 이유를 또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요. 저는 입사를 준비하면서 다트에 공시되어 있는 각 회계법인들의 사업보고서를 열람을 했었어요. 근데 삼성회계법인이 가장 크게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었고, 특히 텍스가 최근 5개년 동안 매출액이 굉장히 성장한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을 지원했고 삼성을 선택했습니다. 삼성이 되게 많이들 알고 있는 큰 기업도 감사하고 있고, 특히 저희 삼성회계법인은 감사본부의 경우 이제 입사할 때 본인이 원하는 산업군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주더라고요. 그런 점은 삼성만 하고 있죠, 그건. 네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점이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삼성을 지원했어요. 밤공부! 왜 밤공부 하셨어요?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하고 난 다음에 씻고 와서 공부하는 그 기분이 너무 좋았거든요. 저는 시험 스케줄에 맞추다 보니까 좀 아침에 공부를 하려고 노력했어요. 온라인 강의! 혼자 실강하셨는데. 좀 사람들을 보면서 강제성 있는 공부가 있어야 공부를 하는 타입이었고, 공부 습관을 잡으려고 학원에 갔던 것 같아요. 온라인 강의의 장점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그리고 배속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선택을 했거든요. 저도 뭐 필기 같은 거 할 때 잠깐 멈춰놓고 할 수 있으니까 온라인 강의 그래서 편했던 것 같아요. 독서실! 이건 저희 만장일치네요. 이제 1차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들었는데요. 지금까지 하시던 대로 꾸준히 공부하셔서 꼭 최종 합격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화이팅! 네, 1차 직전에 모의고사 응시하실 텐데요. 어떤 성적이 나와도 실망하거나 자만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 시험 그리고 2차 시험 모두 화이팅! 네, 지금까지 하시던 대로 하시면은 충분히 붙으실 수 있으니까 1월, 2월 포기하시지 마시고 꼭 시험까지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합격할 수 있으니까 끝까지 포기하시지 마시고 삼성 KPMG에서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